슬라이드 형식의 영상으로. 저는 사람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사 이도온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보람인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티브가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동물 장례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 장례 먼저 마스터를 하고 동물 장례까지도 저는 나중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럼 여기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출근을 3조로 나뉘어서 하고 있어요. 네. 오전 9시 오픈조하고 11시조, 오후 1시. 각각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8시, 10시. 사람 장례지도사도 출근 스케줄이 따로 있나요? 24시간 장례식장이 돌아가요. 왜냐면 새벽에도 이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사람은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퇴근하고 그다음 하루 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당비, 당비비. 그러면 24시간 처음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 힘드신가요? 예약되어 있는 스케줄 먼저 확인을 해요. 이렇게 예약돼 있는 경우 말고 그냥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100%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고 방문해 주셔야 되고 네. 예약제인 거는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인터넷으로도 예약 가능하시고 전화 대표번호 상으로도 예약 가능하시고 네, 예약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임종하시게 되시면 가장 먼저 가족분들이 해야 하는 게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빈소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없으실 경우에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40건 정도 저희 장례식장은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을 때는 30건 정도. 네. 하루에 30건. 네. 저희 한 달이네요. 네, 여기 운동화를 신으셨네요? 저희는 아무래도 활동량도 많고 화장도 진행하고 장례 전반적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편안하게 운동화 신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 신고 출근을 하셨네요? 네, 제가 근무할 때 복장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저희는 격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구두를 신거든요. 이런 면장갑은 저희가 운구할 때 쓰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연습할 때는 니트릴 장갑 그런 거 끼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 무전기를 차는 이유는? 네네. 예를 들어 아이 이동이 필요할 때 혼자서 지도사님이 안고 이동하시면 아무래도 흔들리거나 이럴 위험이 있어서 호출할 때 무전기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화장할 때는 네. 그쪽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운데 유리문을 두고 소통을 하기 위해 무전기를 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은 보호자님과 아이가 충분히 인사 나눠주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빈소가 있죠. 해가지고 빈소에 이제 분향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 영정사진 띄워 놓으시고 그 양쪽에 재단 이제 꽃으로 예쁘게 해주시고 양초랑 이제 향 같은 거 이렇게 피우시는 거의 사람 장례 같은 거는 3일장 하시다 보니까 3일 동안 빈소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반려동물 장례 같은 경우는 당일에 장례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보통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추모실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께서 충분히 인사 나눠주실 수 있는 곳이라서 제약을 따로 두거나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염습의 의미는 아이가 생전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준비를 해드려서 보호자님과 아이가 편하게 인사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네, 보호자님 아이 염습 참관 진행하겠습니다. 티슈 한 장만 꺼내주세요. 티슈 꺼내줄 때는 두 손으로. 아무래도 이동 중에 가장 많이 흐르는 부분이 코복수, 잔변, 잔뇨이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확인하고 또 아이에 따라서 이쪽에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발 닦아주겠습니다. 알코올 티슈 한 장 뽑아주세요. 핀셋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아이가 살아생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생했다는 의미로 아이 발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람 장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복수가 정말 많이 차 있어요. 배가 빵빵할 정도로 고인분을 옆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배를 눌러서 입이랑 코로 복수를 모두 빼내야 합니다. 복수뿐만 아니라 또 피도 섞여 나오기도 하고 이제 변도 보시기 때문에 이제 변도 다 닦아 드려야 되고. 비칠 같은 경우 보호자님께서 직접 해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 드릴까요? 직접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도 직접 감겨드리고 그리고 머리카락 단정하게 빗질 해드립니다. 일단 남자 고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킨 로션 발라드리고 입에 립밤 발라드리는 편이고 이제 여자 고인분께서는 그냥 얼굴에 좀 화사해 보이게 파우더랑 이제 블러셔 그리고 립 정도는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보호자님 아이의 모든 염습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입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사람 장례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부터 입관 과정까지 한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사람 장례 같은 경우는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것들이 좀 달라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심판 보실 때 길 잃지 마시라고 지도도 같이 넣어드리고 예단이라고 해서 먼저 가신 조상님께 빈손으로 왔다고 꾸지람 듣지 마시라고 약식으로 넣어드리는 것도 있으시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이렇게 넣는 거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장례식장 안에 화장하는 것도 있다는 게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장례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아예 따로 있고 사설로 돼 있는 건 아예 없고 이제 나라에서 지어진 화장장만 있다 보니까 화장 예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 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 자리가 치열할 때는 진짜 지도사들이 그거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티켓팅 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 빨리 하는 사람이 좀 인기가 많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화장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님께서 대기해 주시는 공간입니다. 화장 예상 소요 시간은 보통 아이 키나 몸무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 10분에서 15분 전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원이 정말 크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족분들 쉬시는 곳들도 있고 하지만 직접 분골 하는 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참관은 할 수 없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분골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수작업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쇄기 따로 사용하지 않고 쇠고미와 쇠절도 직접 손으로 분골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계 사이에 미세한 유골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유골 손실 없이 보호자님께 온전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정성스럽게 마지막 아이의 모습을 좀 더 정성스럽게 분골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쇠공이 쇠절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아이의 뼈를 수습하는 수골 과정과 분골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이시는 한지 유골 주머니에 1차 봉안 진행하게 됩니다. 한지 유골 주머니는 스스로 습기와 통풍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이 유골을 가정에서 좀 더 안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철심 부분만 뜯어서 한지 유골 주머니 채로 내장도 가능하십니다. 선택해주신 유골함으로 2차 봉안 진행할 거고요. 귀가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하시라고 보자기로 한 번 더 여며서 보호자님께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조심히 안아주시면 됩니다. 법적 서류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병사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냥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데 병사가 아니라 기타 및 불상이나 외인사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뭐 부검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시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시필증이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직접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와야지만 입간도 가능하고 화장도 가능해요. 서류 절차도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 화장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봉안당에 안치해 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꾸며놓는 이런 게 저는 너무 생소한 것 같아요. 사람 장례 같은 경우는 정말 유골함 넣으면 꽉 찹니다. 이 한 칸이. 이 인천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30년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눈높이인 3, 4단 같은 경우는 70만 원, 그래서 30부터 70만 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계약 비용이고 네. 이후에 연장해 주실 때는 22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22만 원으로 연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에 다 있다 보니까 이런 트여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옥상에 이렇게 꾸며진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 없습니다. 일단은 이 건물이 오자마자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카페같이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뭔가 사람 장례식장보다 더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번 퐁!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사람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3일장 동안 어떤 수의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입관은 몇 시에 할 건지, 2차 장지는 어디로 모실 것인지, 또 음식은 어떤 걸 대접할 것인지, 어느 빈소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경향이 없는 사람 옆에서 이제 장례 컨설팅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게 장례 지도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안쪽부터 안내해 드려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저랑 같이 안쪽으로